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 낫뉴스입니다. 전북에서 2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내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번에도 돌려막기를 하다가 일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 모 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봉사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 A씨의 권유로 투자에 나섰습니다. 주식 개인 투자자인 A씨가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년 동안 배당금이 꼬박꼬박 나오자 일부는 빌려주기도 하는 등 모두 8억 8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부터 배당금 지급은 또 끊겼고 원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길이 막히자 결국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주식으로 해서 배당을 줬던 게 아니고 결론은 투자금을 계속 받아가지고 돌려막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모 씨는 2014년부터 A씨에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배당금이 끊긴 건 마찬가지로 지난해 가을 3천만 원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10억 넘게 투자했지만 A씨를 철석같이 믿었던 걸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을 좀 당했다는 게 너무 좀 분하고 원통하기 때문에 되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A씨는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투자한 이들이 100명이 넘는 걸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 규모는 현재까지 230억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투자자 10여 명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파장이 우려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가출한 10대 소녀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출 소녀들이 성범죄 피해에 노출이 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서 가출 10대 소녀에 대한 성폭행 의심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4일 새벽 2시쯤. 한 10대 여성이 인근 상점으로 뛰어들어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것 자체는 뭐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폭행이죠, 성폭행. 지금 쉼터에 인계해서 거기에 보호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을 나와 오갈 데 없는 소녀들은 성범죄 피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 설문조사를 보면 가출 소녀 4명 가운데 1명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매매 피해를 입는 일도 잦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전주에서는 가출 여중생을 SNS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빼앗은 20, 30대 남녀 9명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취약한 조건에 놓인 거죠. 예, 그게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좀 필요해. 집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혹은 뭐 이제 내가 보호해 줄게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유혹이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10대 이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거예요. 전북에는 가출 청소년 장단기 보호시설인 청소년 쉼터 5곳이 있는데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개 시지역에만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전주 병선거구는 불과 0.76%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4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도 김성주, 정동영 두 사람의 재대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 병의 열기가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을 위해 전부를 걸겠다.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한 김성주 전 국민연금 이사장의 출마 회견 구호입니다. 김 전 이사장은 19대 의원 때의 탄소법 제정과 국민연금 재직 시절 금융기관 유치 성과를 집중 홍보하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쟁자인 정동영 의원을 의식한 듯 전북은 문재인 정부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냈지만 정치적 대표는 야당이라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북의 정치 주도 세력 교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전북이 변방에 머물러야 합니까? 이제는 과감히 변방에서 벗어나
중심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김 전 이사장이 출마 회견을 한 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같은 당 인사들과 2천여 명이 참석한 정치개혁 보고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김광수, 박주현 의원과 함께 국가예산 확보와 정치개혁을 위한 평화당의 역할을 집중 홍보했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혁의 효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다당제 구도 아래 유권자의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입법연대, 그리고 정책연대, 그리고 내각 연정의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의 선택, 광주의 선택, 전라남도의 선택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려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선후배인 두 사람은 한때 국회의원과 도의원으로 정치적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며 맞붙었던 지난 총선에서 정 대표가 불과 0.76%포인트 차로 어렵게 승리를 한 바 있습니다. 선후배 간의 정치적 명운을 건 4년 만의 재대결에 전주 병 선거구가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자신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주일에 사흘씩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77살의 유남래 할머니. 전동차를 타고 다닐 만큼 거동이 불편해도 벌써 7년째입니다. 이렇게 매달 27만 원씩 받은 돈과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까지 7년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묵묵히 모은 1,500만 원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놨습니다. 이웃들에게 천사가 되고 싶다는 뜻을 담아 현금 1,400원도 함께 넣었습니다. 다 하고 나서서 얘기를 할 망정 나 이거 기부하려네, 나 이거 지금 돈 키우네, 그런 소리 안 했어 아무한테도. 몸이 편찮은 시아버지까지 모시며 사는 빠듯한 형편이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할머니의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애들이기다. 얼마 전 완주의 한 면사무소를 찾은 60대 남성. 아무 말 없이 놓고 간 흰 봉투에는 10,000원짜리 2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로 선정돼 그동안 받은 도움을 갚고자 일용직 일을 하며 조금씩 모은 돈을 두고 간 겁니다. 큰 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한테는 이 큰 돈을 후원금을 가지고 와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또 다른 후원자로서 재발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넉넉지 않아도 나눌수록 행복하다는 이웃들의 마음이 우리 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소 사육비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는 축산 농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 출하 시기를 앞당기는 사료 개발로 사육비 부담을 덜고 있는 축산 농가들이 있어서 김진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00마리의 소를 키우는 익산의 한 농가입니다. 매달 600만 원가량 들어가는 사료값에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출하한 소의 등급마저 낮게 나오면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부담은 곡물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조사료도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50여 축산 농가들이 새로운 사료 개발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곡물 사료보다 비싸지만 소화 흡수율이 30%로 낮은 조사료에 주목했습니다. 농민들은 배합 사료의 조사료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흡수율이 높은 곡물 비율을 늘렸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적정 출하 중량인 750kg까지 키우는데 30개월이던 사육 기간이 25개월로 줄어 사육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출하한 소 31마리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원 플러스 이상 등급이 90% 넘게 나올 정도로 품질도 개선됐습니다. 조사료를 줄였을 때 발생하는 소의 소화 불량 문제는 소화 효소로 해결했습니다. 조사료를 줄인 방법으로서 대신 그 혼합 효소, 단백질, 섬유소, 그다음에 탄수화물, 지방을 변해시킬 수 있는 혼합 효소를 첨가해서 그를 대신했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효율적인 사료 개발에 성공하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완주군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청년 창업 공동체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올해 농업인 월급 상한액을 인상합니다. 오정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완주군은 3년 전부터 청년 일자리를 위해 청년 창업 공동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동육아 사업을 추진하는 아이들이 뛰노는 세상 등 모두 14곳의 공동체를 발굴했습니다. 완주군은 공동체 한 곳당 1,500만 원 범위에서 시제품 개발, 마케팅 비용 등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남원시가 올해 농업인 월급 상한액을 지난해보다 50만 원 많은 272만 8천 원으로 늘렸습니다. 남원시는 지난해 농가 714곳이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했다며 올해는 호응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오는 31일까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을 모집합니다. 예비 귀농인들에게 농업창업과정 실습과 교육을 하는 지원센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가구와 교육관, 실습하우스 등을 갖췄습니다. 부안군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인 650명은 이달부터 읍면 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해 매월 27만 원을 받게 됩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내일부터 현역 의원과 후보자 등의 일부 활동이 제한됩니다. 전북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더 이상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각종 집회나 보고서 등을 통해서 의정 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는 내일부터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가 없고 공무원이나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의 상근 임원 등이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내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장이나 연락소장 등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통, 리,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도 내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민선체육회장이 새로 뽑혔지만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체육회장 활동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체육회 예산 330억 원 가운데 자체 수입은 2억 8천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9%의 예산은 사용 목적이 지정된 체육진흥기금과 도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3년마다 도청의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민선체육회장이 자칫 허수아비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지만 전라북도는 체육회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오는 3월부터 전북의 사립 유치원들도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도입 대상은 원생이 200명 이상이어서 이미 도입을 마친 13곳을 비롯해서 모두 143곳입니다.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사립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도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에는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동안에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는 영상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여전히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전주가 4도, 군산 3도, 장수는 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추위와 함께 일교차도 크겠고 이후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진안군 북이면 원세동 마을 주민들이 50만 원을, 진안군 북이면 가정마을 주민들이 31만 5천 원을, 진안군 북이면 운장마을 주민들이 25만 2천 원,
진안군 북이면 우정마을 주민들이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